과일은 언제나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싱그러운 사과, 부드러운 바나나, 달콤한 포도, 상큼한 감귤까지.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도 섭취하고 장도 건강해지며 면역력도 높아진다고들 하지요. 특히 식사 대신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간식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음식이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위장 기능은 약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신장은 예전만큼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오지만 한순간에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매년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혈당 수치가 경계선입니다. 신장 수치에 변화가 있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몸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일은 정말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일까요? 평생 건강하게 여겨온 과일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일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입니다. 자연에서 온 당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 유래 당이라도 양이 많고 흡수 속도가 빠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 당을 예전처럼 쉽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200까지 오를 수 있고 금세 피곤하거나 두통, 졸음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일은 건강하니까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많이 담고 있지만 동시에 당도 많이 담고 있는 이중적인 음식입니다. 게다가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며 부피도 작다 보니 한 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사과 반 개만 먹어도 충분한데 하나를 통째로 드시고 거기에 바나나까지 곁들이면 어느새 설탕 수저 몇 스푼과 맞먹는 당을 드시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몸에 해롭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술도 결국은 당에서 만들어지는 발효된 음료입니다. 과일을 다량 섭취하는 것도 방식에 따라서는 술 한두 잔을 매일 마시는 것보다 혈당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처럼 당이 응축된 형태는 술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 상태에 따라 먹는 과일의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시간과 방식을 달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처럼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에 포도 한 송이, 저녁에 말린 무화과나 대추 몇 알을 챙겨 드신다면 하루 섭취 당분이 이미 권장치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당은 간에 쌓이게 되고 지방으로 변하여 혈관에 눌러붙거나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이 세 가지는 시니어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과일을 잘못 섭취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술보다 위험한 과일은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친숙한 과일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있는 과일들이지요. 지금까지는 무심코 드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껍질이 얇고 씨가 없는 품종도 많아 먹기 편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간식으로 자주 찾게 되지요. 더운 날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포도 몇 알을 입에 넣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포도는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니 일석이조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과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포도는 작은 크기에 비해 당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 함량만 보면 바나나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고 종류에 따라서는 사과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 없는 청포도나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은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한 번에 여러 알을 쉽게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신 포도 한 접시는 실제로는 밥 한 공기와 맞먹는 당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몸에서 잘 작용하지 않게 되고 운동량도 줄어들다 보니 섭취한 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온몸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포도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포도는 단순당의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당은 섭취하자마자 몸에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그만큼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포도를 먹은 후 한두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무겁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부분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도 줄어듭니다. 섬유질은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기고 속만 드시면 이 섬유질 없이 당만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만 쏙 빼먹는 식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먹는 양입니다. 포도는 크기가 작아서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 송이 가까이 드시게 됩니다. 특히 TV를 보시거나 대화를 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당은 당대로 쌓이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서 금세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포도가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이 장내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평소에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는 포도가 불편함을 주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한 번쯤 물음표를 붙이셔야 할 때입니다. 물론 포도에도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껍질과 씨를 함께 씹어 먹을 때 이야기이며 껍질을 벗기고 딴 과육만 드시는 지금의 섭취 방식으로는 그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먹는 방법,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포도를 드시고 싶으실 때는 식사 직후에 후식으로 한 번에 5알에서 6알 정도만 꺼내놓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껍질째 씹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있는 품종은 삼키지 마시고 뱉으시되 껍질은 가능하면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 혹은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포도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포도를 슬라이스의 샐러드에 넣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스로 만든 포도는 더 빠르게 당을 흡수하게 하며 껍질과 섬유질은 제거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생포도를 적정량,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당뇨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혈당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혈당 수치가 당장 당뇨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꾸준히 높은 혈당이 유지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포도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친숙하다는 이유로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과일이기도 합니다. 단맛은 익숙할수록 중독되기 쉽고 자주 먹을수록 그 해를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의 단맛이라는 인식은 우리를 더더욱 방심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드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몸은 10년 전, 20년 전과는 다릅니다. 당을 흡수하는 능력, 지방을 태우는 대사율, 근육량 모두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건강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일도 맞춤형으로 먹어야 할 때라는 인식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5알 껍질째, 식후에.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포도는 건강을 해치는 과일이 아니라 기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 있는 포도 한 송이 대신 한 줌만 꺼내놓고 드셔보세요. 몸이 편안한지, 기분이 어떤지, 혈당 변화가 어떠한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참 좋아하십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밥맛이 없을 때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바나나는 언제나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바나나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과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의 첫 번째 문제는 당분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당이 많은 편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수치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이 피로해지고 두통이나 졸림이 유발되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기능이 더 악화됩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매일 혈당을 번개처럼 튀어오르게 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식사 없이 바나나만 드실 경우 당만 빠르게 흡수되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하므로 혈당 조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섬유질보다는 전분과 당이 더 많은 과일입니다.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어 단맛이 강해지는데 이 역시 혈당을 빠르게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바나나를 먹더라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혈당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매일 하나씩 드시는 분 중에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 복부 비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의 두 번째 문제는 칼륨 함량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 바나나와 같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서 심장 리듬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부정맥, 근육경련, 심장 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특히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과일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나나가 너무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금세 한 개를 다 드시게 됩니다. 간식으로 드시려 했는데 한 개로 끝나지 않고 두 개, 세 개까지도 무심코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다른 음식보다 바나나 같은 과일을 더 자주 찾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고 다른 간식이나 빵, 과자에 손이 가게 되죠. 결국 바나나 하나만 드신 줄 알았는데 하루 섭취 열량과 당분이 폭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먹는 양, 타이밍,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공복이 아닌 식사 직후 혹은 식사 사이의 간식으로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익지 않은 바나나보다는 노란색이 덜 진하고 아직 약간 단단한 상태의 바나나가 당지수가 낮아 더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나 무가당 두유와 함께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혹은 오트밀에 바나나 슬라이스를 몇 조각만 얹는 식으로도 포만감과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식사 대신 바나나만 드시는 습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에는 반드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하나로는 절대 그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바나나를 매일 드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나나가 무조건 변비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익지 않은 바나나는 오히려 장을 수축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탄닌 성분이 많습니다. 사과나 백, 키위처럼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 장 건강에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확실히 편한 과일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단맛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의 몸에는 그 편안함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작고 소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바나나 섭취가 병을 유발하진 않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분명히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바나나도 건강하게 먹는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바나나를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나나 내 몸이 잘 받아줄까? 내가 먹는 이 바나나는 오늘의 식사와 균형이 맞을까?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지금의 식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과일도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내 몸을 위한 똑똑한 선택, 바나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린 과일, 참 간편하지요. 크기도 작고 껍질도 없고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으니 식사 후 간식이나 입이 심심할 때 하나둘씩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안심하고 드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린 과일이야말로 시니어 건강에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대추, 곶감, 무화과 등은 과일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보관성을 높인 식품입니다. 말린 과일이라고 하면 왠지 더 건강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생과일보다 훨씬 강한 혈당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생포도 열알을 먹으면 당도는 그만큼 있지만 수분이 많아 포만감도 있고 천천히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말린 건포도로 바꾸면 같은 열알이 입안에 금세 사라지고 심지어 달아서 계속 손이 갑니다. 당분 함량은 줄지 않고 수분이 없어져 농축되었기 때문에 당을 압축해서 먹는 형태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말린 과일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말린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류는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아예 절임을 하고 그 후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과일을 말린 것이 아니라 거의 설탕 덩어리에 가까워집니다. 시니어분들께서 말린 과일을 드실 때는 주로 한 줌 혹은 몇 개쯤 괜찮겠지 하면서 드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줌이 혈당을 단번에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공복에 말린 과일을 드실 경우 당의 흡수가 더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린 과일은 부피가 작아져 포만감이 매우 낮습니다. 같은 양의 생과일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셈이지요. 이는 체중 증가, 복부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내장 지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진 시니어분들께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식이섬유가 일부 파괴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과 함께 섬유질도 일부 손실되고 껍질을 벗긴 상태로 가공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기대만큼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민감하거나 변비가 자주 있으신 분들은 생과일과는 달리 말린 과일이 오히려 장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니어분들 중에는 말린 과일을 약처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추는 피를 맑게 해준다. 곶감은 소화를 돕는다. 무화과는 장을 깨끗이 한다는 민간요법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예로부터 내려온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말린 과일은 옛날 방식처럼 햇볕에만 말린 것이 아니라 기계 건조, 설탕 처리, 방부제 첨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말린 과일을 모두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짜 말린 과일을 진짜 적당량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입할 때는 반드시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고 설탕, 포도당, 시럽 같은 단어가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가당이어도 한 번에 한 줌 이하, 손가락 마디만 한 건포도 56알 정도, 말린 대추 2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말린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견과류, 요거트, 삶은 계란 등과 함께 드시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복이 아닌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린 과일이 함정인 이유는 겉보기에는 매우 작고 친숙한 간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미 당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거나 식후에 졸리거나 복부가 자주 더부룩하시다면 지금 먹고 있는 말린 과일의 양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말린 과일에는 이산화황과 같은 보존제나 색소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민감한 분들께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거나 기관지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 첨가물이 해로울 수 있으므로 꼭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과일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원이지만 그만큼 잘못 먹으면 가장 빠르게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말린 과일은 간편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습관처럼 매일 몇 개씩 드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양을 조절하시고 드시기 전에 내 몸 상태와 혈당 반응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간식, 오늘 드신 말린 과일 몇 알이 지금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술보다 더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접하는 과일들이었지요. 포도, 바나나, 말린 과일. 한때는 건강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의 몸에는 반드시 조절과 균형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과일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들수록 몸이 바뀌고 그에 따라 먹는 방식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양과 타이밍으로 섭취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일도 선택하실 때 내 몸의 상태와 나이, 생활 습관을 함께 고려하셔야 할 때입니다. 무심코 매일 먹던 과일 하나가 건강을 해치고 있진 않은지, 그 작은 습관이 당뇨나 고혈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작은 한 알의 과일부터 건강하게 선택하는 습관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보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몸을 바꾸는 건 바로 오늘의 과일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